오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쌍방간 선거법과 후보 자격을 문제 삼으며 맞고발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합동총회 선관위는 오는 19일까지 두 후보의 후보 자격을 재심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7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자질을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이라며 시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서울 서대문 선교교육원 건물과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한국인이 있고 일본 역시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의기억연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한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헤쳐나가야 할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전범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방사성 오염류, 방류 반대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야합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계가 중심이 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시민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만 한일 양국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들이온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 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공동안보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7년 전 일제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식민 지배, 미완의 책임에 대한 이행과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묻는 8.15를 맞아 평화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일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7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을 선정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며 취임 후 석 달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 정치와 리더십, 비전의 부재가 선명하게 그려진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언론인은 또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국정수행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이라고 7월에 주목하는 시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107회기 총회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상대방 후보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맞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다음 달 열리는 총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두 후보의 후보 자격을 재심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7회기 총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경기도 화성시 주다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총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교단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단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107회기 임원선거 부총회장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상대방 후보의 자격을 놓고 맞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후보 간 맞고발 사태는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한기승 목사와 오종원 목사가 각각 소속된 전남제일노회와 서대전노회의 대리전 모양새입니다. 예장합동 전남제일노회는 지난달 18일 대전 세로남교회 오종원 목사가 20여 차례 총회 선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종원 목사 측도 최근 상대 후보인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를 허위, 학력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서대전 노회는 최근 임시노회를 열고 전남제일노회에 오종원 목사 고발건에 맞대응하는 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 간 고발 전 양상이 자칫 노회 간 다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총회 선관위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지난 2016년 101회 총회 당시 부총회장 후보들 사이에 맞고발로 혼탁해지자 두 후보 모두 결격 사유가 있다며 후보 사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오직 교단법에 따라 맞고발건을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오는 19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심의를 심의분과에서 일단 그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정치적 여부를 따지지 마라. 위법성 여부만 보고를 해라. 19일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19일입니까? 예. 교단 일각에서는 이번 부총회장 임원 선거 맞고발 사태가 학연, 지연 중심의 교권 다툼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두 후보 측이 모두 고발을 취하하고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서울 서대문 총회 선교교육원 부지 활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교육원 본관은 지키되 주변 부지에 장기 전세주택 또는 청년주택을 만들어 교단의 미래를 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서대문 선교교육원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장총회 유지재단은 선교교육원 부지 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총회 실행위 3차 임시회에 보고했습니다. 기장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육순정 목사는 수익을 내는 것이 교단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지만 연금의 안정성과 목회자의 지속 가능한 삶 등 교단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교단을 위한 선순환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에 따른 운영 수익 30% 이상을 연금 안정성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며 교단의 핵심 가치 구현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서대문 회관의 활용의 목적은 교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입니다. 교단 현장과 목회자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투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데 쓸 것입니다. 공청회에선 선교교육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기장총회는 투명성을 위해 국가조달청 시스템 나라장터 공모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인 교육원 본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의 사택으로 활용됐던 선교교육원은
국내에 몇 남지 않은 근세 부흥식 건물입니다. 또 기장총회 신학교육의 중심지이자 유신 시절엔 민주화 인사들의 주요 활동 근거지로 사용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원 본관을 존치해 향후 총회 본부로 사용하고 주변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또는 역세권 청년 주택을 건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청회에선 선교 교육원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반발을 비롯해 교단의 지향점과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 주택을 지지하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걸 좀 보호 좀 합시다. 이제 그것은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매각으로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이 사회에서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유지재단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설정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오는 9월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총회는 다음 달 20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총회장 명의 성명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그 자체로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에 반하는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은 또 모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경제적 논리로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뒤 4일부터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8월 14일을 기독교 대학 주일로 제정한 가운데 류영모 총회장이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기독교 대학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영모 총회장은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제한돼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독교 대학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가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은 숭실대, 서울여대, 한남대, 계명대, 연세대, 설린대 등 모두 10개의 대학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국제 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오 박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는 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2024년 제4차 국제 로잔 대회를 앞두고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 마이클 오 박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이클 오 박사는 믿음의 증거는 행동에 있다며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So, of course, we ask for your prayers and we ask for a special rising up, not only of the Ezras of the global church, again, those who are ministers and missionaries, but particularly that God would raise up the Nehemiahs of the next generation, those who are going to be able to lead the rebuilding of the wall of the new Jerusalem. 예,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세계교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이번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국제 로잔 대회는 1974년 7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스토트 목사가 스위스 로잔에 모여 연 국제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위한 후보자 합동 정책 발표회를 동부연회 본부에서 갖고 공정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회는 제35회 총회 동부연회 감독 후보자인 강릉 강남교회 김영민 목사와 춘천 석사교회 손학균 목사가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대면해서 정책을 또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연회는 11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정책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온선교회 창립 50주년 개척교회인 삼봉 시온선교회가 성전 입당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봉 시온선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고우균 목사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가며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봉 시온선교회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우균 담임 목사는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해 전주 시온선교회, 이리남중교회, 서울광진교회 부목사를 지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훈련원 차기원장에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훈련원 운영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은퇴를 앞둔 훈련원장 박기철 목사 후임으로 주승중 목사를 선출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107회 총회에 인준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브앤라이딩 행사를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기브앤라이딩은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 캠페인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숭실대와 국립국어원이 2022 한국어 교원 배움 이음터 행사를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개최합니다. 배움 이음터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베트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나섬 공동체의 한국 베트남 국제학교가 오는 11일부터 3일 동안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